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 없이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인 만큼 끝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된 낙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자료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교육 자료들 다운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궁금사항 같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기초가 워낙 튼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가 또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극복해 나가신다면은 실제 시장에서 좋은 전략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복습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추세 분석의 전반적인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그 추세 분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사실상 국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라는 부분은 한쪽 방향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요, 그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 어떤 것이 있나요? 해서 내용 부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도 모르신다 하시면은요, 조금 이따 복습할 때 확실하게 또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해서 배울 이평선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반전일, 그리고 되돌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평선 부분에 대한 추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강좌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 부분, 그리고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로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왜 분석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은 이평선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세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고 맨 끝자락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통해서 매수 구간을 설정 혹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지선과 저항선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번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란 부분과
지지선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부딪힌 이 구간이 일단은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저항을 받는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매수한 세력과 그리고 매도한 세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매도 세력이 조금 더 강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사실상은 이러한 구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죠. 그 뒷부분에 이제 형성되는 구간이고 처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은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 부분이 밀려 떨어졌을 때에 가격적인 메릿이 부각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혹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을 지지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진행해온 교육 내용처럼 어떻게 들어가야죠? 실전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형성되는 부분을 여기를 뭐 지지라인 혹은 저항라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구간이 우리가 확실한 지지라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성되는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지지라인은 여기서 처음에 형성됐던 구간은 지지라인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 또 세 번째 구간 이런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파란 색깔은 뭐죠? 저항선이 됩니다. 파란 색깔은 저항선이 되고요. 이 구간을 뛰어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여러분들께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 부분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모르시면요. 이평선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추세선 부분에 대한 복습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앞부분에 이제 단어는 배웠는데요. 명확하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죠. 그리고 평행 추세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추세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변형적인 부분이 있죠. 한 단계 뭐 더 올라간다든가 혹은 꺾여져 내려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추세선 부분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그림을 그리느냐. 이 추세가 있고요. 그죠? 초록 색깔 추세가 있고 빨간 색깔 추세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추세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서 그립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나만의 기준입니다. 나만의 기준. 그래서 이 상단 부분도 내가 원하는 추세 부분이면 여기와 평행되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 이 빨간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 내가 원하는 이 추세가 이탈이 됐다? 그럼 하락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이나 추세선 그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추세를 막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내가 기준을 잡고요. 또 한 가지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데 일반적으로 평행 추세죠. 어느 구간에서든 평행되는 부분이 각도가 위로 향하느냐 아니면 평행이 되느냐 이 정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기존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어떤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에 대한 추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대해서 아랫부분의 평균치로 잡아주고 이 윗부분은 새로운 추세라고 또 형성을 시키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부분은 한 가지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처럼 이렇게 바뀐다라고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추세 부분에 대해서 변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추세 내용이 대부분 다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하락 반전과 상승 반전이 있겠지만은 뭐 이런 추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꼭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점에서 내가 설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요? 매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추세선을 그린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 정리.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항선에 부딪히면 역시 정리.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매수.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이건데 뭐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그죠? 급락하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추세에서 이 상단 부분의 저항을 부딪히지 못하고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고점이 저항선 부분이 낮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힘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기억을 안 해두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 복습 중에서 뭔가 실전 전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전략 가능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이제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패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 하나의 패턴에서 새로운 패턴이 생긴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새로운 패턴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 지지대 같이 움직이는 와중에서 뭐 이 각도 혹은 더 가파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실전 차트는 옆으로 평행되는 구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부분 갖고 나왔는데요. 매매 패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해요. 지금까지 복습이 조금 지겨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매매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런 구간들은 누구나 다 알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걸 배우려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낮아지면 이렇게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저라면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갑니다. 일반적인 매매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이 고점에서만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은 접어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중심 라인의 하단부 이러한 부분도 이제 기술적 분석 나중에 심화 교육 때 또 해드릴 거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할 매수로. 그리고 나서 돌려질 때 이 중심 라인을 올려놓으면 그때는 분할 매도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 라인에서는 정리돼서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물량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지저항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질 않고 하는 얘기가 야, 난 여기서 이 수익 다 냈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저항이라고 해서 팔았을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도를 단행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이 저항에서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추세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 추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추세가 바뀌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은 추세를 이탈해서 위든 아래든 그 추세에 벗어나는 구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3에서 5% 이상의 추세선과의 이격이 발생돼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추세 라인을 벗겨냈는데 3거래일 이상, 5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위쪽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격 자체도 3% 이상, 5% 이상 벌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간에 매수를 잡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저도 못 잡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형성되는 구간이 어디로 그랬어요? 이 추세 라인의 상단. 이건 누구 기준? 제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고 이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게 확인된다면 이건 새로운 추세다라고 해서 여기서 재편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놓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죠? 큰 수익이 크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눌려질 때 충분하게 편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추세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역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잡아드리는 부분 3에서 5거래일 이상 그리고 3에서 5% 이상
추세 부분을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못 잡아요. 이런 구간, 지지라인을 다시 활용해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 종목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일봉 차트가 되는데요. 이 추세에서 절반 라인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 넘겨놨죠. 물량 여기서 다 차익 실현했어. 어떻게 합니까? 3에서 5거래일 이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상단 부분에 추세가 하나 더 생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기를 밤새 기다려봐야, 몇 날 며칠 기다려봐야 안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똑같습니다. 3에서 5거래일, 3에서 5% 요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움직여줬으니까 좀 편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 밀려 내려올 때 이 상단 추세에 부딪히는 구간. 이 추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부분을 새롭게 또 그릴 수도 있어요. 새롭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의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진행을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시간도 짧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육교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캔들 처음 배울 때 캔들에 대한 영혼이 있다라고 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불TV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또 시청자분들을 찾아뵀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패턴, 그러니까 뭐 별 3개짜리 신뢰도, 그리고 뭐 1개짜리 봉, 2개짜리 봉, 3개짜리 봉, 캔들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잡아내시고 그리고 수익을 내시고. 근데 지금 부분은 뭡니까? 이평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착했던, 캔들로 포착했던 종목을 이평선을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흥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은 영원이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부분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이평선 자체가 에너지로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세 흐름을 놓고 보실 때는 에너지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심오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깊숙이 들어오신다,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짝 맛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5일 이평선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이평선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평선, 주식의 에너지다. 야, 그전에는 뭐 영원이다. 캔들은 뭐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캔들은 영원. 그리고 이평선은 뭐다? 에너지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캔들을 가지고 매수 포착을 하고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 상방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하방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만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수익률의 극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거래량까지 전부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3대 요소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률 부분이 월등히 높아지겠죠.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없이는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평선 부분이 어찌 보면 쉽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겨내시고 윤정두만의 또 비법으로 오늘도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 전부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전략에서는 꼭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평선이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평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에 이평선 부분이요. 변동성 부분, 변동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종가의 산술 평균을 연결한 선입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는 21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표 놓고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거고 이 부분 저희 지금 불TV 전문가들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다 표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 그냥 넘기실 수 없죠. 신세계 일자별 종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1일. 자, 18만 원, 2일 1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1부터 5까지 18만 원에서부터 17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5로 나눠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20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다. 근데 이 부분을 종가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종가라는 거는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가 응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가 났던 플러스가 났던 어찌됐건 그날에 사실은 평균은 아닙니다만 평균치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의 합의를 본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가격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은 평균치라는 게 그날의 뭐 하루 종일 거래의 평균이라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에너지, 그 힘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멈추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평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60거래일, 뭐 120거래일 쭉 있죠. 이러한 부분은 전부 그날의 종가 플러스해서 그날 기준에 5일선이면 5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차분하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1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11선을 조금 좋아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11선은 나중에 비법 부분에 노출을 해드리고요. 1부터 4까지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1부터 4. 그럼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조금 언급드린다면은 5일선은 뭐가 됩니까? 일주일입니다.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 일주일 동안의 평균 단가. 이 주가의 종가의 평균 단가라는 거고요. 20거래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한 달. 20거래일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을 20거래일로 놓고 봅니다. 60은 뭡니까? 3개월. 3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분기가 되죠? 분기. 그리고 120거래일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약 6개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201선과 뭐 241선 뭐 이렇게도 놓고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수업은 121선까지 일단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은 뭐냐? 시장에서 5일선은 무엇으로 놓고 볼까요? 자, 단기 생명선입니다. 이 주식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으면은 못 갈 거고요. 행보 내지는 떨어질 거고요. 살았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가장 주가를 잘 표현하는 부분이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추세선, 뭐 단기 심리선, 매매자들의 그 심리, 매매 공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5일 동안에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포착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매매 전략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부분에 매수와 매도 부분을 단기 공략에서는 기준점으로 5거래일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고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는 짧게 그냥 쭉 지나갔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말씀드렸죠? 평균 종가 가격.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매매 공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된 게 5일선이라는 거고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상승 혹은 추가 하락 부분, 수급.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급에 의해서 이 5일선은 주가가 딱 붙어서 움직여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 이 부분은 5일선 이평선 탈환 시 단기 상승 추세. 단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5일 이평선 이탈 시에는 단기 하락 추세로 된다. 이 부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5일선은 조금 차트를 2개만 가지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 거. 자, 어떻게 된다고요? 희한하죠? 여기 빨간 색깔 선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는데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가 왜 그래요? 이 앞부분이 없죠? 없어요. 빨간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이 5거래일 선인데 5거래일 이동평균선인데 어떻게 됩니까?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해서 5일째 거래가 되는 날에 5거래일 선이 생기는 거예요. 장중에도 등락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겼다,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 굉장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5일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 이후에 5일선 이탈 안 시키고 수익이 급격히 낮추는 종목 19거래일 동안에 약 한 달 동안이 되겠죠. 165.60%의 상승. 대단합니다. 뭐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5일선을 탈환하면은 매수하자. 그게 쉽나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날 어딜 가셨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막 5일선 부딪혀서 움직이면은 조바심이 나서 또 외출해야 되니까 또 정리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이격이 발생되면은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5일선 부분이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어떻게 돼 있죠? 5일선에 주가가 당연히 붙어서 가요. 5거래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선에 주가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이격이 발생되는 경우는 급등락이 나왔을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조금 이격이 생기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선의 색깔이 빨갛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 추세 구간에서 대부분이 파란색 음봉으로 형성돼 있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면 자료 다 다운받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의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파란 색깔 선에 음봉이 많고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 자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5일선 맨 처음에 표로 차트로 놓고 배우실 때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의 추세가 이탈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결과론적인 물이 될 수 있지만은 5일선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기준점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 선이 많고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5일선 매매 전략 하시는 분들은 벗어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 기준 잡으시고 이평선을 놓고 보실 때는 추세 부분에서 이런 방향성의 추세 부분이 돌려지는 흐름에서만 놓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꺾여지는 방향성에서는 매도, 돌려지는 방향성에서는 매수. 여기 좀 꼭 잡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랍시고 제가 자 여기 5일선 탔으니까 사세요.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정리하세요. 이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21선, 61선,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중기, 장기까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 포착도 하실 수 있고 추세 부분을 이용해서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어깨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까지 바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이평선은 어떤 걸까요? 놓고 보시면요. 20일 이평선, 세력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기생명선이라고 표현하고 중기추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20거래일, 1개월 동안의 중기적인 매매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5거래일 선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다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추세 논리, 추세 논리 요 부분, 앞부분 뭐였어요? 수급 논리였죠. 20일 전에 이제부터는 추세의 논리로 의해서 한번 그 추세가 나오면 지속된다. 이 추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앞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떨어져 내려오면 뭐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기적으로 한번 추세가 깨져 내려간 이후에는 급격하게 탈환되지 않는 한 이평선 기울기를 보시는 거예요. 예? 주가가 이평선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추세를 놓고 볼 때. 추세를 놓고 보실 때는 추세선 밑에 주가가 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을 공부하잖아요. 이평선에서는 추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평선의 기울기를 더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이게 지금 하향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특히 21선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린 선이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중기적으로 최소 20거래일 동안에는 하향된다.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지금 5일선이 없습니다만 5거래일 선을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 선이 있다면요. 올라갔을 때 매수,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짤막한 매매잖아요. 그럼 여기서 놓고 보실 때 만약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을 분명히 이탈을 했겠죠.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어디서 그럼 다시 편입할까? 재편입 구간을 설정할 때 이평선, 20거래일의 추세 이평선이 꺾여져 내려오는 시점이라면 재편입은 어떻게 한다? 고려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럼 이 종목은 평생 이렇게 빠지느냐? 테크인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20거래일의 이평선이 되돌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시세가 급격히 치고 올라서서 20거래일 선이 하락 추세 기울기가 횡보 내지는 상승으로 꺾여져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단기 매매에서 매수 포착 시점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모레치입니다. 아모레치. 조금 전에 하락 추세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으로 올라갔어요. 뭐가? 20거래일 이평선. 20거래일 이평선. 이 초록 색깔이 20거래일이에요.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5거래일은 무조건 빨간 거고요. 향후에 윤정두가 해주는 거는 무조건 초록색은 20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 쭉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갈 때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종목에서 중간에 5일선이 살짝 이탈되지만은 여기서 바닥권에서 한번 편입이 된 이후에는 중기 추세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유입니다. 그대로 보유 유지. 아주 특별하게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만약에 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이 이탈됐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매가 안 좋으신 분들은 21선을 보는 거예요. 21선을. 매매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21선이 이탈되면은 어떻게 돼?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손절을 하면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계속 살아서 가죠. 그러면 이 추세를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 이평선 쉽다고 야 윤정도 이평선 하지 말고 고급 정보 해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아시면서 안 하시니까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뭐예요? 기준.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 포착을 한다면 21선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갈지 말지.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기울기가 꺾여지지 않는 한 재편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은 매매가 안 좋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평선이 이제부터 뉘어집니다. 이렇게. 뉘어지죠? 뉘어지고 나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어떻게 꺾입니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전에 5일선의 이평선이 중간중간 꺾이는 흐름이 자주 포착이 되죠. 예? 밑에서 한 번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올수록 막 계속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5일선 자체가 바닥에서 워낙 올라와서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씩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추세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지지선, 저항선 배울 때 3거래일, 5거래일 이거는 이평선이라니까요. 3거래일, 5거래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평선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21선은 추세를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배운 지지라인, 저항라인 이 기준에서 3거래일, 5거래일, 3%, 5%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선 새로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모레 지혜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점검해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추세가 꺾여져 내려갈 때는 일단은 정리입니다.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와도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확 치고 가야 돼. 확 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어디처럼? 여기처럼. 급락을 해서 안 들어가는데 급등으로 5일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니까 2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꺾여져 올라오죠. 이거 어렵습니다. 언제 꺾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요. 20거래일이면 어떻게 돼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 정도가 20거래일이 되겠죠. 요 정도가. 그럼 하락하다가 이 정도에서 이 뒷부분에 급격히 올라오니까 평균 단가 어떻게 돼요? 이 21선의 평균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렇게만 타고 올라가주면 올라가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시냐는 거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거래를 가지고 또 20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셨어요? 원래는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하나 보여드리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예제 더 보여드리고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는데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선과 5일선 같이 보여드리면서 전략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한정기술의 일봉 차트입니다. 다른 종목 다 찾아보셔도 돼요. 일부러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더 갖고 왔죠. 왜? 이래야 전략 수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선, 5일선 1탈 됐어, 2탈. 그러면 이제 매도잖아요. 매도했는데 21선이 꺾였어요. 그러면 꺾였는데 왜 사냐는 거야. 이거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돌려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돌려주면. 안 돌려줬는데 왜 사서 이 바닥까지 고생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느냐? 자, 보세요. 21선의 평균,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바닥으로 내려와 있죠.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뉘어진 거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돌려졌죠. 그러면 매수 구간 어디로 잡느냐? 이거 매수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매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촘촘히 들어가요. 5일선에서 이 보십시오. 촘촘히 들어가. 촘촘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락한 이후에 촘촘히 쌓여있다 보니까 뉘어지잖아요. 뉘어지는데 꺾이면 안 들어가면 돼. 근데 뉘어지는 상태에서 21선, 이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왔는데도 이 불안해. 그냥 옆으로 헹군데 다시 꺾일 수도 있어. 그럼 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급격히 치고 올라갑니다. 5일선이 급격히 치고 올라가요. 이럴 때 5일선에서 살짝 이탈이 됐다가 부딪혀 주거나 이런 때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죠? 21선을 이탈해서 불안해. 안 사도 됩니다. 단 21선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가 대비해서 꼬리 달고 돌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배운 캔들로만 해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여기 혹은 5일선 이탈됐다 돌리는 구간 매매 타임 잡으시고 21선으로 추세 쭉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뉘어지죠? 그럼 여기서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올려지긴 했지만 많은 기간 횡보 그리고 나서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고점에서 해머형이 교수형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죠? 급격하게 이탈되는 순간에 21선은 꺾여서 내려와 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5일선에서 이탈되는 순간 21선 꺾여지는 거 확인이 되죠? 바로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여기서는 정리예요. 정리. 추세가 꺾였는데 언제 다시 사냐? 미련 갖지 마시고 돌려주면 다시 사. 돌려주면. 아시겠죠? 돌려주면 다시 사야지 왜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붙들고 여기까지 내려오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매 굉장히 쉬워요. 안 쉽습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하시는 내용인데 못 하신다는 거야. 이걸 못 하시면은 매일매일 장중에라도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교육을 안 받으세요? 불TV 전문가들 목 터져라고, 예?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좀 빨리 진행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십시오. 그 교육자료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보다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첨삭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금 5일선, 20일선까지만 왔는데도 저도 좀 많이 흥분을 했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윤정두 흥분하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녹화방송 다시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지금 기억하셔야 된다. 어떤 거요?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근데 5일선은 너무 단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21선만 놓고 보시더라도 21선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동안에 20거래일 동안에. 그래서 그 추세선만 놓고 보시더라도 5거래일의 이평선, 그 이평선에서 매매 포착을 잡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20거래일 선에서 추세 부분으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자극 한번 더 드릴게요. 20거래일 동안에 어떤 종목이 20거래일 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잡았을 때 어떤 종목이 또 수익이 크게 났는지 한 종목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60일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죠.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짧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앞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올라섰어요. 잠깐 옆으로 돌아섰는데 치고 올리면서 꺾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편입했다. 매매 좋으신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구간에 밀집 다시 이평선이 붙어버렸는데 기울기에서 다시 돌리죠.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갖고 가는 거지. 혹은 편입, 재편입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바닥에서 못 잡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라인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일선, 20일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60일선은 어떠느냐? 60일선도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 매매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0일선 또 120일선 놓고 보시면서 중장기 매매만 하시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주도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도주라는 것은 딱 요것만 생각하세요. 예전에 차화정, 그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2009년 바닥 찍고 기아차 같은 경우가 뭐 10배 이상, 뭐 16배인가요? 그리고 현대차 어땠습니까? 현대차 바닥 찍고 나서 6배 이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중기적인 안정적인 그 시세를 내시기 위해서는 60일선, 120일선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0일선 어떤 이동평균선인지 공부 화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요. 수급선, 기간 외국인 수급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일선도 수급선이라고 그랬어요. 5일선은 단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등락의 흐름,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60거래일 동안의 수급선은 무엇이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3개월 동안에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3개월 동안 1분기죠. 1분기 동안에 기업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는 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 3개월 동안에 기업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와요?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 부분 같이 통용해서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들어왔다 내일 막 팔고 나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단기 약자가 없는 한, 모르는 약자 터지지 않는 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예요.
큰 자산을 운영할 때 아무렇게나 종목을 들어가지 않죠. 우량한 종목 제대로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수급은 60일선 기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연동이 된다,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60일 평균선 다시 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기 실적 발표 사이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 세력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평균 가격 뭐 이런 거. 근데 이 부분입니다. 수급 논리라고 그랬어요. 5일선은 단기 수급, 20일선은 추세, 그죠? 중기 추세, 60일선은 역시 또 수급. 어떤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수급.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색깔, 황토 색깔. 앞으로는요, 계속 이것은 교육하는 도중에 계속 60일선으로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5일선은 빨간색, 그리고 20일선은 무슨 색? 초록색, 60일선은 황토색, 그리고 120일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20일선은 검정색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토색 부분 60일선이 되는데 20일선하고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일선은 뭐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일선은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입니다. 그럼 60일선은 6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막 맨날 이러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20일 잘라서 보는 거하고 60일 잘라서 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60일이 이게 조금 더 완만하다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완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60일선은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이에 여기서만 놓고 여기서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예제를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오면 5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5일선 딱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떨어져 있어요. 그럼 20일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일선. 당연히 20일선도 이렇게 휘어져 있겠죠. 그죠? 60일선은 여기부터 이 앞전, 뭐, 거래일수로 3달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달, 2달, 3달,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위치에서도 여기에 60일선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니까.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캔들 공부하면서 꼬리 부분에 대한 이해, 몸통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많이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일선, 60일선, 뭐 또 120일선, 5일선이 왜 언제부터 기울어지는지, 저게 왜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저 위에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없는데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60일선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미련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미련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련을 버리셔야 되냐면 60일선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안 좋다. 수급이 왜 안 좋냐? 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분기 모멘텀이 다 반영돼 있는데 그것이 향후 3개월 동안에 개선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60일선 밑에서 주가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련을 못 버리시면은요, 결과적으로 하면 딱 한 번만 더 볼게요. 아, 이거 급해 죽겠는데, 그죠? 아, 답답합니다. 이거 또 내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갈자리에서 못 가면 주가 급락합니다. 반등이 나와서 60일선 뚫어주고, 야, 앞으로 3개월 동안 주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급이 안 쫓아오니까, 조금 전에 그냥 보신 것처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확 그냥 밀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60일 전략, 120일 전략 여러분들께 비법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첨삭지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모자란 부분 수업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약간의 겁을 드렸습니다. 에디슨이 말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고귀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고 또 지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윤정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가장 쉽게 주식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내일 이 시간에도 참여하셔서 좋은 수업 받으시기 바랍니다.